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평소 이 채널 구독하고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고 있어요. 제가 원체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치만 반대로 어디 가서 제 얘기를 먼저 나서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주목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괜히 입도마에 오르는 게 아닐까 걱정도 많아서요. 하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 드디어 결혼을 했거든요. 사실 아들 결혼 문제 때문에 얼마나 속을 끓였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애들은 늦게 결혼하는 게 추세라지만 글쎄 이 녀석이 3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여자친구 한번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색은 안 해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왜 연애를 하는 낌새가 안 보이지? 이제 여자라면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질린 건가 하고요. 어디 가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요. 사실 제 아들은 몇 년 전 파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상대는 물론 그 집안 식구들까지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서 상견례 직후 파혼했죠. 아니, 감사하게도 파혼을 당했다고 해야 하나요? 그쪽 집안에서 먼저 저희 남편을 보자마자 파혼을 요구했거든요. 남편 덕분에 쓰레기를 피해간 셈이죠. 이쯤 되면 다들 무슨 사연이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천천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맞선으로 만났어요. 남편 직장 상사분이 제 친정 아버지 친구분이라서 다리를 놔주셨죠.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을 한 건 아니지만 나름 연애 시절 지지고 볶고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원래 뜨거운 사랑보다 따뜻하고 잔잔한 사랑이 오래 간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애정 표현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해요. 좀 남자답고 과묵한 스타일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젊은 여자들이 선호하는 이상형은 아니죠. 저도 신혼 초엔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때문에 마음고생 좀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행여나 남편 성격을 빼다 박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과 자주 어울려 놀게 하고 표현하는 방법도 많이 가르쳤죠. 그 덕분일까요? 다행히 아들은 남편과 정반대 성격으로 자랐어요. 딸처럼 곰살 맞고 애교도 많아서 저희 집 재롱둥이 담당이었죠. 오히려 2살 터울로 태어난 딸아이가 지 아빠를 쏙 빼닮았답니다. 좋아도 흥, 싫어도 흥, 아주 얼음공주님이 따로 없었죠. 사춘기며 고3 시절도 어찌나 극성 맞았는지 딸의 뒷바라지 하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어요. 무심한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애들 교육은 나 몰라라 했고 말이죠.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줬던 게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수정이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기말고사 망쳐서 예민한가 봐.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 둘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응? 저 아버지한테 용돈 받았어요. 제가 살게요. 다 큰 아들이 엄마랑 놀면 무슨 재미가 있다고. 엄마는 됐으니까 친구들하고 먹고 와. 아, 왜요? 난 엄마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데? 얼른 나가게 예쁜 옷 챙겨 입으세요.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참 모난 데가 없는 아이였어요. 키도 지 아빠 닮아서 훤칠하고 얼굴도 멀끔하니 잘생겨서 여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았죠. 학창시절 성적도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더니 원하는 회사에도 한 번에 척 붙었답니다. 주변에서 아들 잘 키웠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착실하던 아들이 사회인이 되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에 오면 오늘은 어땠고 저쨌고 하루 일과를 미주알 고주알 떠들던 녀석이 자기 방에만 콕 틀어박혀 있었고 핸드폰을 아주 손에 달고 살았어요. 주말엔 주로 저와 시간을 보냈는데 언젠가부터 약속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돌았죠. 생전 안 하던 외박도 곧잘 했고요. 낌새가 딱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끈질기게 추궁하니 얼마 못 가 시인하더군요.
직장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좀 어리버리한 구석이 있는데 그것도 귀여워요. 얼굴도 엄청 예쁘고 아직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너무 예뻐서. 그래? 그렇게 예뻐? 응, 연예인도 울고 갈 정도예요. 첫 여자친구라서 그런지 빠져도 단단히 빠졌더군요. 아들놈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엄마로서 좀 서운했던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동안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녀석이라 혹시 남자로서 어디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남자애들처럼 예쁜 아가씨와 평범하게 연애 중이라니 오히려 마음이 놓였죠. 아들이 연애한다니까 엄마도 좋네. 기분이다. 여자친구랑 근사한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와, 역시 우리 엄마 최고! 여자친구랑 좋은 시간 보내라고 용돈을 줬더니 다음날 음식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주더군요. 흐뭇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생각날 때마다 아들 지갑에 돈을 채워줬죠. 아무래도 연애하다 보면 남자가 더 돈을 쓰게 되니까요. 그런데 버릇을 잘못 들이게 된 걸까요? 그 뒤로 아들은 툭 하면 앓는 소리를 했습니다. 사회생활 시작하고부터 제게 용돈을 주면 줬지 먼저 돈 달라 소리 한번 안 하던 애인데 걸핏하면 10만원, 20만원씩 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여자친구랑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나 보지? 그래, 좋을 때다 하는 마음으로 돈을 계좌이체 해줬죠.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은 남편한테도 따로 돈을 받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가게 관리를 따로따로 하거든요. 제가 전업주부긴 하지만 친정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물이 있어서 다달이 수입이 좀 있거든요. 우연히 남편 책상 정리를 하다가 가계부를 봤는데 거기에 아들 용돈이라는 항목이 꾸준히 지출로 잡혀 있더군요.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간 적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물어보니 여자친구 생일 선물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태줬다고 하더군요. 아니 도대체 무슨 선물을 하길래 100만 원을 받아가요? 아니 뭐 가방 사준다던데? 요즘 젊은 애들 다 명품 들고 다니잖아. 우리가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경호가 자기 거 산 거면 뭐라고 안 하죠. 근데 여자친구 가방 사준다고 누가 부모한테 100만 원을 받아가요? 그럼 자기 벌이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건데 선물도 분수껏 해줘야죠. 안 되겠어요. 제가 경호한테 얘기 좀 할게요. 아이 됐어. 다 큰 성인인데 그런 잔소리 누가 좋아해. 경우가 언제 우리 속썩인 적이 있어? 알아서 잘 하겠지. 앞으로는 경우가 돈 달라고 해도 안 줄게. 남편이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더는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아들에게 50만 원 이상의 큰 돈은 주지 않기로 협의하고 일을 마무리했죠. 하지만 아들은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군요. 어느 날 저를 붙잡고 그러대요. 매번 돈 받아가는 게 번거롭다고 카드 좀 주면 안 되겠냐고요. 더는 안 되겠다 싶더군요. 그동안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엄마가 그냥 넘어갔는데 경호 네가 그동안 받아간 돈이 얼만 줄 알아? 네 월급보다 많아. 근데 이젠 다 큰 놈이 엄마 카드까지 달라고 해? 도대체 씀씀이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전 아들이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늘 순하고 착한 녀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걸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을 내더군요. 연애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돈 없으면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눈치 보인다고요. 가오도 안 살고. 가오?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어? 그리고 네가 눈치를 왜 봐? 없으면 없는 대로 만나야지. 부모님한테 돈까지 빌려서 데이트하는 걸 여자친구는 알아? 쪽팔리게 그런 걸 어떻게 말해요? 됐어요. 카드 안 줄 거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들은 어느새 언행까지 불량해져 있었어요. 갑자기 돌변한 아들 때문에 전 큰 충격을 받았죠. 남편은 아무래도 사귀는 여자 영향이 아니겠냐고 정 걱정되면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치만 예비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의 여자친구를
제가 나서서 만나겠다고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괜히 극성맞은 시어머니처럼 보이고 말이죠. 결국 전 언젠가는 헤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당분간은 아들을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이제 겨우 첫 번째 연애를 시작했는데 괜히 제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았죠. 대신 아들에게 더는 용돈을 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때마침 그쯤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던지라 그걸 핑계로 댔죠. 아버지 이번에 회사 그만두신 거 알지? 1년 정도 천천히 쉬면서 사업할 거라는데 그때까진 좀 아끼면서 살아야 할 것 같아. 수정이는 아직 학생이니까 용돈은 계속 줄 건데 경우 넌 네가 알아서 해. 집이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 아빠 수입이 좀 컸잖니. 사실 경제적으로 크게 쪼들리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 퇴직금도 꽤 됐고 다달이 건물 임대료도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아들의 데이트 비용 대주는 것쯤 아무 문제 없었죠. 하지만 저희 부부가 피같이 번 돈이 얼굴도 모르는 여자애가 입고 먹고 꾸미는 데 쓰인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 뒤로는 아들이 아무리 앓는 소리를 해도 절대 지갑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자 아들은 돈 가지고 치사하게 군다면서 저를 피하더군요. 보란듯이 외박도 더 자주 하고 말이죠. 생전 말썽 한번 부린 적 없던 아들이 엇나가기 시작하자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래도 굳이 말에 섞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딸애를 키운 경험 때문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괜히 나서서 윽박질러봤자 어긋나기만 한다는 걸요. 그냥 말없이 기다려주면 언젠가는 다시 옛날의 그 착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가 돼요. 그때라도 여자친구랑 헤어지라고 제대로 단도리를 했어야 하는데 장 담글 때 한번 물이 들어가면 바로 그 부분을 걷어내야 하잖아요. 그냥 괜찮겠지 하고 두면 곰팡이가 쓸어버려서 장을 다 못 쓰게 되죠. 자식도 그렇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할 말이 있다면서 심각한 얼굴로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더군요. 저 결혼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나마 남편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갑자기 무슨 결혼?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군요.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요. 사귄 지 1년도 안 된 거 아니야? 너 아직 30도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니? 남편의 회유 아닌 회유에 아들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했어요. 남자로서 책임져야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더군요.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에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여보, 괜찮아? 네, 괜찮아요. 전 간신히 몸을 지탱한 채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금 한 말이 사실이야? 정말 네 애가 맞아?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지 애미 상태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아들은 대뜸 성을 내더군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빛나 그런 애 아니에요. 남자라고는 저밖에 모르는 순진한 애라고요. 지금도 예정에 없던 임신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하는 줄 알아요? 확실히 방금 한 말은 제가 너무했다 싶더군요. 전 바로 아들에게 사과했어요. 그래, 엄마가 잠시 실언했다. 미안해, 아들. 근데 그쪽 부모님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딸이 임신한 걸. 네, 어제 여자친구가 얘기했대요. 아직 전 찾아뵙진 못했고요. 뭐라고 하셨대?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상대 부모 역시 이 사태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긴 세상에 어느 부모가 미혼인 자기 딸이 임신했는데 좋아하겠어요. 그걸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무겁더군요. 어쨌든 혼전 임신은 여자가 더 손가락질 받는 일이야. 당장 내일 찾아뵙고 사과드려. 제 말에 아들은 깜짝 놀란 눈치였어요. 그 말은 결혼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건 집안끼리 얘기해 봐야지. 일단은 사과부터 드려. 알겠니? 네, 그렇게 할게요. 아들은 다음날 바로 최고급 한우를 사서 여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어요. 하지만 제대로 발도 들이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돌아온 아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 김빛나라고 해요. 갑작스러운 방문에 전 일단 그 여자애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이건 꽃이랑 한 거예요.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준비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 어찌나 곱던지 연예인만큼 예쁘다는 아들의 말이 허언은 아니었더군요. 게다가 저희 딸과는 다르게 참 곰살 맞더라고요.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저도 참 마음에 들었을 아가씨였죠. 어색한 상황 속에서 같이 저녁을 먹고 커피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가 넘어가도록 도무지 이 아가씨가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제가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어요. 이만 바래다 주렴 경호야. 하고 말했죠. 그러자 아들도 여자친구도 갑자기 안색이 흐려지더군요. 뭔가 수상하다 싶었는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실은 빛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는데 당분간 여기서 지내면 어떨까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도무지 화가 안 풀리시나 봐요. 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질 않아서 일단 제가 데리고 온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 그 집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차라리 호텔 같은 데를 갔어야지. 임산부를 어떻게 호텔에 있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뱃속에 아이 얘기가 나오자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그러자 그동안 잠자코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겁이 많아서 며칠만 신세 좀 질게요. 네? 그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애원하더군요. 그러니 뭐라고 더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그냥 허락해 주자고 했고 말이죠. 결국 전 비어있던 손님방을 치우고 아들의 여자친구가 지낼 잠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손님도 그냥 보통 손님이 아니니 너무나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뱃속에 손주 녀석을 품고 있으니 먹는 것도 걱정되고 말이죠. 그래도 아들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저녁 한 끼만 챙겨주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 회사가 복지가 좋아서 아침도 따로 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그 아가씨는 일어날 생각을 안 터군요. 출근 준비를 마친 아들이 부르자 잠에 취한 얼굴로 나와서 잘 다녀와 하고 손만 흔들더라고요. 아들이 가고 나서 물어봤죠. 왜 출근을 안 하냐고요. 그러자 뜻밖의 말이 돌아오더군요. 아, 모르셨어요? 저 지난달에 계약 종료됐어요. 임신한 것 때문에 재계약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아가씨는 아들처럼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어요. 게다가 임신 때문에 당분간은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죄송해요. 근데 뱃속에 아기 때문에라도 조심하려고요. 어차피 돈은 경호 씨가 잘 벌잖아요. 해맑게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군요. 뭔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뱃속에는 우리 아들 씨를 품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직장 재계약도 안 됐다고 하니 너무 미안했어요. 배고프다길래 미역국에 갈비찜에 전복구이까지 거나하게 한 상 차려줬죠.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가 장난 아닌데요? 뱃속의 아가도 너무 맛있대요. 복스럽게 잘 먹는 걸 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얘기해요. 저녁에도 맛있게 해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웃는 건 또 어찌나 예쁜지 차라리 잘 됐다 싶더군요. 이 기회에 며느리도 드리고 손주도 드리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요즘은 혼수로 애를 해간다는 말도 있다니까요.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며느리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괜한 고부 갈등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전 혹시라도 시집살이 한다고 느낄까봐
예비 며느리를 최대한 배려해줬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았고요. 차려주는 밥만 먹고 자기 손으로 설거지 한번 한 적이 없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고민 척하는 여우인 건지 자꾸만 저를 은근슬쩍 부려먹더군요. 어머님, 저 그때 해주셨던 갈비찜 또 먹고 싶은데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아,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게 손이 많이 가는 요리거든.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래놓고는 잠시 후에 훌쩍이면서 거실에서 보란듯이 우는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님. 집에서 쫓겨난 것도 서러운데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임신하니까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되네요. 근데 갈비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럼 결국 전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갈비찜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 말고도 먹고 싶다는 게 어찌나 많은지 아들한테 퇴근할 때마다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하더니 그것도 부족했는지 제게도 끝없이 뭔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손 하나 까딱 안 해서 빨래며 설거지며 청소며 일이 끝이 없었어요. 그 아가씨 속옷 빨래까지 직접 널고 있자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전업주부기는 해도 친정에서 물려준 건물 때문에 따로 일도 봐야 했거든요. 그쯤 주거용 빌라에서 일하던 경비 아저씨가 갑작스러운 모친상을 당하셔서 급하게 사람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한 달 정도 휴가를 내셨는데 대체할 사람이 필요했죠. 하지만 아무리 백방으로 구해봐도 괜찮은 사람이 구해지질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일용직 아무한테나 건물 관리를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상전 아닌 상전 같은 예비 며느리 때문에 집안일은 2배로 늘고 거기다 경비 구하는 일까지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남편은 그런 제가 많이 안타까웠나 봐요. 집안일엔 원체 무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러더군요. 그 경비 일 말이야. 그냥 내가 할게.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경비 일을 어떻게 해요? 왜? 최근에 직접적인 건물 관리는 내가 거의 다 했잖아. 그 경비 아저씨랑도 친해져서 오며 가며 얘기도 많이 나눴었어. 걱정하지 마. 겨우 한 달인데 뭐. 그래도 힘들 텐데. 됐어. 당신 스트레스 받는 거 보니까 차라리 내 몸이 좀 더 고생하는 게 낫겠어. 어차피 회사 그만두고 할 일도 없었는데 잘 됐지 뭐. 그런 남편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무심해서 가끔 속을 뒤집어 놔도 역시 힘들 때 기댈 곳은 남편밖에 없구나 싶었죠. 하지만 예비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는 여전했어요. 잠시만 머물겠다더니 예비 며느리가 온 지 어느새 2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죠. 참다 못해 아들에게 도대체 언제 식을 올리고 나가서 살 거냐고 닥달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자친구네 집에서 아직 반대하고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냥 부모들끼리 보자고 해볼까? 그게 낫지 않겠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날 거예요. 어머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보통 깐깐한 게 아니에요. 그래, 알겠다. 그럼 네가 매일 찾아뵙고 잘 얘기해봐. 그 사이 며느리의 상전질 아닌 상전질은 더욱 심해졌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니 움직이기가 힘들다면서 자기 방에 누워 꼼짝을 안 했죠. 어머님, 죄송한데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뱃속에 아기가 먹고 싶다는데 제가 몸이 무거워서. 그리고 오시면서 거실에 있는 잡지도 좀 갖다 주세요. 보자 하니 아주 저를 하녀 취급하더군요. 그렇다고 뭐라고 한 소리 하면 또 뱃속의 애가 어쩌고 자기 처지가 어쩌고 하면서 눈물바람을 해대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결국 견디다 못한 저는 가사 도우미를 구했어요. 그동안 남의 손에 살림 맡기는 게 싫어서 제 손으로 다 했었거든요. 근데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집안일에 임산부 시중까지 더해지니 꽤 큰 돈이 나가게 됐지만 그래도 며느리에게서 해방되니 살 것 같더군요. 여유가 좀 생기자 전 경비 일하는 남편을 좀 도와주려고 했어요.
생전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던 사람이 경비 일이라니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그런데 남편은 굳이 올 필요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고요. 덕분에 전 옛날처럼 친구들과 약속도 잡고 딸과 둘이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물론 며느리 먹을 것도 꼭 포장해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로 구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다더군요. 피고용인이 이렇게 심각하게 얼굴로 고용주를 부를 땐 이유가 사실 두 가지뿐이었죠.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면 월급을 가불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주머니는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달 말까지만 하고 정리하고 싶어요. 죄송해요. 사모님이 좋은 분 같아서 오래 일하고 싶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그만두시려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돈도 잘 맞춰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아이고,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는 곤혹스러운 얼굴로 말끝을 흐렸어요. 뭔가 있구나 싶었죠. 그래서 끈질기게 캐물으니 생각지도 못한 이름이 나오더군요. 그 아드님 아내분 말이에요. 곧 결혼할 거라는.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요. 네? 빛나가 왜요? 너무 까탈스럽고 변덕스러워요. 먹고 싶다는 음식 해다 바치면 이젠 안 먹고 싶다고 딴 거 해달라질 않나. 제가 해주는 거 말고 무슨 어디 맛집 음식이 먹고 싶으니까 사다 달라지 않나. 그것까진 임신했고 고용주니까 다 참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자리 청소까지 시키는 건 정말 못 참겠네요. 잠자리 청소라뇨? 자고 나서 아침에 이불 같은 걸 정리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아드님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나서요. 다음날 꼭 저를 불러서 청소해달라고 해요. 그럼 방이며 침대가 아주... 아휴... 제 입으로는 더 말 못하겠어요, 사모님.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잠자리 후에 그 뒤처리까지 시킨다니 너무 남사스러웠죠. 아유, 그런 건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얘기했죠.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돈 받고 일하는 식모 주제 못하는 게 어딨냐면서 배가 불렀네 어쩌네 막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진짜요? 빛나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사모님. 그 뒤로 제가 뭐만 하면 트집을 잡아서 괴롭히는데 정말 못 살겠어요. 이 일하면서 오만 사람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심보 못된 사람은 정말 처음이에요. 급기야 아주머니는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임신 때문에 좀 예민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선하고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머니 입을 통해 들은 예비 며느리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쨌든 아주머니가 일을 계속하는 건 힘들어 보였죠. 전 아주머니를 달랜 뒤 두둑히 퇴직금을 챙겨 보내드렸죠. 그리고 바로 예비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뒹굴거리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더군요. 어머님, 오늘은 안 나가세요? 저 케이크 먹고 싶은데. 그리고 혹시 일하는 아주머니 못 보셨어요? 왜 안 보이시죠? 그분 오늘부로 그만두셨다. 너 때문에 일 더 못하겠대. 제 말에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눈치였어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살살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전 그런 예비 며느리에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한테 들은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런 건 제가 직접 해야 하는데 몸도 무겁고 비위도 약해서 힘들더라고요. 경호 씨도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피곤해하고. 아주머니한테 부탁드리면서 너무 죄송했어요. 아주머니 말로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네가 막말을 했다던데? 네? 제가요? 그게 무슨...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지? 제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예비 며느리는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뱃속의 아가 때문에 제가 요즘 호르몬이 예민해요. 그래서 좀 날카롭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셨던 걸까요? 그럼 제가 뵙고 사과드릴게요. 그렇게까지 나오니 뭔가 오해가 있는 건가 싶더군요.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괜찮다고 어차피 그만두셨으니 됐다고 했어요. 대신 사람을 새로 구하면 태도에 좀 더 신경 써달라고 했죠.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찝찝했어요. 이대로 저 애를 우리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도 되나 걱정이 됐죠.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요? 갑자기 예비 며느리는 배가 더 부르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면서 자기가 직접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바로 상견례 날짜를 잡아왔죠.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 왜 질질 끌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상전놀이 하는 걸 즐겼던 건 아닌지 의심도 됐어요. 어쨌든 아들도 남편도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 기뻐하더군요. 저도 마음의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긴장이 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상견례 당일에 온 식구들을 끌고 미용실에 가서 메이크업과 헤어 세팅을 받았습니다. 꾸미는 걸 싫어하는 남편은 계속 툴툴대더군요. 아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이, 그냥 만나서 가볍게 밥 한 끼 먹자는 거잖아. 멀쩡한 자기 딸 임신시켰다고 그쪽 집안이 지금 얼마나 우리를 안 좋게 보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흠잡힐 만한 건수를 만들면 안 돼요. 당신도 경험을 들었잖아요. 사부인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보통 깐깐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상견례 장소로 향했어요. 개별룸이 잘 돼 있는 한정식 집이었죠. 예비 사돈댁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내 문이 열리면서 직원이 일행분 도착하셨습니다 하고 안내하더군요. 저와 식구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예비 며느리가 왜 그렇게 예쁜가 했더니만 자기 엄마를 닮아서 그렇더군요. 사부인은 꽤 화려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깥사도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던데 꽤 점잖아 보이더군요.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앉으세요. 전 예비 사돈 부부에게 앉으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둘 다 깜짝 놀란 얼굴로 제 남편만 바라보고 있더군요. 당황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우왕좌왕 하더니만 일단 앉을까요? 하고 어색한 웃음을 흘리더군요. 그러자 그제야 예비 사돈댁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묻는 말에 네 아니오로 대답만 할 뿐 도무지 입을 열지 않더군요.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결국 기분이 상한 저도 그냥 입을 꾹 다물었죠. 그러자 식탁 위엔 살벌한 침묵만 감돌았어요. 당황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결국 사부인은 디저트가 나오기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요. 먼저 일어나 볼게요. 가요, 여보. 바깥사돈도 따라 일어나 버리자 당황한 예비 며느리가 부모님을 붙잡았어요.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아직 밥도 다 못 먹었는데. 됐으니까 일어나, 이 계집애야. 이번엔 좀 제대로 된 놈을 만나나 했더니만 부자라면서. 부자는 무슨. 어디서 저런 거지 같은 걸 물어와선. 너네가 이런 놈 만나라고 그렇게 예쁜 얼굴로 낳아준 줄 알아? 너 정도면 더 엄청난 남자를 물어야지. 근데 겨우 경비 아들? 참나. 사부인은 갑자기 상스러운 목소리로 딸을 윽박질렀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딸을 끌다시피 해서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너무 황당했어요. 일단 사태 파악부터 하자 싶어서 아들에게 쫓아가 보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갑자기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 결혼을 절대 시키면 안 된다고요. 그동안 중립의 입장을 지키던, 아니 오히려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던 남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갑자기 왜 그래요, 여보? 제 질문에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그 예비 사돈 부부, 당신이 갖고 있는 땡땡동 빌라 있지? 나 경비원으로 잠깐 일했던 거기 세입자들이야. 정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게 정말이에요, 여보? 확실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 다 오래 살았어서 계약도 우리 아버지랑 했을 텐데 겨우 한 달 일하면서 그 사람들 얼굴을 익혔어요? 아이, 말도 마. 안 익힐 수가 없었으니까. 정말 어찌나 갑질 아닌 갑질을 해대는지. 이어진 남편의 폭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는 세입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잖아. 근데 툭하면 쓰레기 버려달라고 하는 건 기본이고, 집에 뭐가 고장났다, 고쳐달라, 사다 달라. 저번엔 택배를 경비실에 맡긴 거 달라고 인터폰을 했는데 글쎄 담배 좀 사달라고 하더라. 네, 참. 못한다고 했어야죠. 괜히 일 커지는 게 싫어서 그냥 해줬지. 그 원래 일하던 경비 아저씨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 아주 유명하더구만. 그동안 그분이 참고 살았던 거지. 그 사람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대.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엮이면 안 돼. 하물며 사돈이라니 절대 안 돼. 아니, 아까 상견례장에선 왜 말 안 했어요? 너무 당황해서 그랬지. 그 부부도 나 보고 당황한 눈치더만. 하긴 자기들이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부끄러웠겠지. 어쩐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예비 며느리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했던 짓이 그제야 이해가 가더군요. 저희 부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서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운다면 호적을 팔 결심까지 했죠. 그런데 돌아온 아들은 어두운 얼굴이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물으니, 엄마,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아버지 회사 그만두고 어려워졌다고 했을 땐 저 돈 주기 싫어서 괜한 소리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죄송해요 하면서 딴소리만 하더군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집하고 얘기는 어떻게 됐냐고. 갑자기 왜 그렇게 가버린 거래? 됐어요. 다 끝났어요. 그 빛나가 저랑 결혼 못하겠대요. 부모님이 반대해서요. 뜻밖의 얘기에 전 깜짝 놀랐어요. 뭐? 왜? 갑자기 왜 반대하신대? 뭐 혼전 임신 시킨 것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경비원이랑 사돈 못하겠대요. 아버지 일 그만두고 경비 일 한다면서요. 그 빛나 부모님이 거기 사신대요. 전 아버지가 경비 일하면서 고생하시는 것도 모르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우선 전 아들의 오해부터 풀어줬어요. 임대업하고 있는 건물 경비원이 한 달 휴가를 내는 바람에 아버지가 잠깐 가서 일한 거라고요. 그제야 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전 행여나 아들이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오해를 풀고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할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얼른 남편이 경비 일하면서 그 예비 사돈에게서 겪은 수모를 말해줬죠. 아들은 깜짝 놀라며 화를 내더군요. 아니, 어떻게 그런, 조금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그런 갑질을 하는 분들일 줄은 몰랐어요. 하긴 그러니까 경비원 아들이라고 파혼하자고 했겠죠. 그래, 차라리 잘 된 거야. 뱃속의 애는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봐야겠지만. 제 말에 아들은 갑자기 안색이 흐려졌죠.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뱃속의 그 아이 제 아이 아니에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처음엔 제 애인 줄 알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전 꼬박꼬박 피임도 했거든요. 그래서 빛나 핸드폰을 털어봤더니 전 남자친구랑 잠깐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추궁하니까 그 남자 애가 맞대요. 아니, 근데도 넌 걔랑 결혼을 하겠다고 했던 거야? 진짜 사랑했거든요. 걔도 절 사랑하니까 못 헤어진다고 그냥 덮어달라고 부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제가 경비원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굴이 확 변하대요. 돈 많은 집 아들인 줄 알고 그동안 만나줬던 거라고 당장 꺼지래요. 전 빛나가 그런 사람인 줄 처음 알았어요.
듣자 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안 되겠다. 너 당장 일어서. 당신도요. 전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빌라로 향했습니다. 갚아줄 힘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도저히 당하고만은 못 있겠더라고요. 전 바로 그 집으로 쳐들어가 벨을 눌렀어요. 예비 사돈댁은 깜짝 놀라면서 문을 열어주더군요. 여긴 어쩐 일이세요? 다시 얼굴 볼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예비 사부인은 여전히 참 당당하더군요. 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저희 남편이 경비원이라서 결혼을 못 하시겠다고요? 그러자 사부인은 뻔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우리 딸 고작 경비원 아들한테 시집 보내려고 그렇게 곱게 키운 게 아니거든요. 끼리끼리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요? 이제 더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만 가주실래요? 아, 그 경비 아저씨는 내려갈 때 쓰레기 좀 버려주시고요. 늘 하시던 일이니까 괜찮죠?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예비 바깥사돈이 쓰레기를 현관에 보란듯이 내놓으며 킬킬대더군요. 예비 며느리도 재밌다는 듯이 눈을 빛내며 구경하고 있고요. 정말 뭐 이런 경우 없는 집안이 다 있나 싶었어요. 지금 한 짓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무슨 후회요? 전 코웃음을 치는 사부인을 뒤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비 아저씨를 호출했어요. 어리둥절해서 올라온 경비 아저씨는 저희를 보자마자 반색하며 허리를 숙이더군요. 아유, 그 사장님 부부가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말씀도 없이. 안 그래도 한번 제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제 편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힘들 땐 다 돕고 살아야죠. 다음에도 쉬고 싶을 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 대화를 듣는 예비 사돈댁의 낯짝이 참 볼만하더군요. 도대체 이게 뭔 상황이야 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나마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사부인이 경비 아저씨에게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랑 후임 경비가 사장은 무슨 사장이요? 하고 물었죠. 그 말에 펄쩍 뛴 건 경비 아저씨였어요. 아이, 후임 경비라니 말 조심하세요. 이 건물 주인 부부세요. 제가 모친 상당에서 쉬는 동안 이 바깥 사장님이 대신 경비일 해주신 건데. 설마 저한테 하던 짓 그대로 하신 건 아니죠? 아이, 세상에. 사부인은 그대로 입을 떡 벌렸어요. 그러자 바깥사돈이 갑자기 남편 손에 들린 쓰레기 봉투를 빼앗더군요. 아, 이건 저 주시고 일단 들어오시죠. 집에 뭐 먹을 게 없어서 아예 밖으로 자리를 옮길까요? 참 태세전환이 빠르기도 하더군요. 전 대번에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니요. 이제 예비 사돈 사이도 아닌데 밥을 왜 같이 먹어요? 그쪽 집안에서 파혼 요구하셨고 저희는 받아들였고 깔끔하게 정리됐잖아요? 아니, 사부인,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주 제대로 실수하셨어요. 계약서 보니까 그동안 월세 한 번 안 올리고 6년을 살게 해드렸는데 전 아버지랑 좀 달라서요. 이 건물 진상으로 아주 유명하시던데 전 그런 분을 세입자로 받고 싶진 않거든요. 다음 달이 계약 만료던데 재계약 안 할 거니까 바로 나가주세요. 그러자 사부인이 갑자기 제 팔에 매달리다시피 하며 애원하더군요.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겨울에 저희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쩌라고요? 제가 언제 길거리에 나앉으라고 했나요? 다른 집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럴 돈이 없어요. 저 인간 회사 잘린 지도 오래고 제가 선생질에서 버는 돈으로는 새 식구 입에 풀칠도 못해요. 그나마 딸애가 벌어오는 돈이 있었는데 지금 딸애도 임신해서 회사 그만뒀잖아요. 이러시면 안 되죠. 그쪽 따님 임신시킨 게 우리 아들도 아닌데 제가 알 게 뭐예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거 사기인 거 알긴 아시죠? 변호사 통해서 제대로 고소할 거니까 각오해 두세요. 전 그대로 아들과 남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자 뒤에서 예비 며느리가 달려오더군요. 경호씨, 정말 고소할 건 아니죠? 경호씨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요. 그 자식이랑은 하룻밤 실수였는데 덜컥 임신이 돼버려서. 근데 경호씨랑 헤어지고 싶진 않아서 그랬던 거였다고요.
저 정말 경호 씨 사랑해요. 경호 씨 없인 못 살아요. 우는 얼굴로 매달리는 게 퍽 가련하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아들이 넘어가는 게 아닐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쓸데없는 우려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아버지가 경비라고 오해했을 때 바로 파혼하자고 한 건데? 결국 넌 내 돈만 노렸던 거야. 그게 사랑이야? 앞으로 다신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가요. 아들은 앞장서서 저희 부부를 이끌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정말 통쾌했죠. 예정대로 저희 부부는 계약 만료가 되자마자 그 부부를 쫓아냈어요. 실거주하겠다는 핑계로 들어가 앉으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동안 월세도 곧잘 밀리고 집도 얼마나 더럽게 썼던지 대대적인 청소와 인테리어가 필요했어요. 훼손된 부분은 칼같이 비용 청구했죠. 덕분에 그 집안은 제대로 된 전세금도 건지지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 쫓겨났습니다. 그 뒤 아들의 직장 동료 통해 건너 소식을 들어보니 딸은 결국 자기 애를 임신시킨 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남자는 아니었던가 봐요. 도박과 술에 미친 양아치라나? 덕분에 그 집 부모가 아주 죽으려고 한다던데 끼리끼리 만난 거죠.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들은 다행히 좋은 짝을 만나 이번에 장가를 갔어요. 요즘 아들은 신혼의 단맛에 젖어 살이 오동통 오르고 있어요. 남자는 결혼하면 살이 찐다고 하더니만 제 아들도 예외는 아니네요. 며느리도 얼마나 고운지 몰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쁜 얼굴은 아니지만 수더분하니 착하고 얼마나 경우 바른지 몰라요. 사돈댁도 참 경우 바른 분들이고요. 며느리도 그렇고 사돈집도 그렇고 마냥 내 가족처럼 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당히 거리 두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하루빨리 손자 재롱이 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얘기하면 며느리에게 괜히 부담될까봐 꾹 참고 있네요. 나중에 남편하고 둘이서 손주 키우며 오순도순 늙어가고 싶은 게 제 소박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도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래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